원래 이제 좀 짧은 생각에 이거 어려운 거 한 번 하고 좀 이렇게 볼만한 거 하나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아예 그 브레이크를 가지기 전에 플라즈마를 했으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궈졌을 때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원래 두 번째는 그 룸 네트워크 발표했는데 요거를 좀 뒤로 미루고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계획되어 있던 우리 이만선님의 머플러스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해야 되는지 알고 되게 긴장했는데 거의 다 한국분이셔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온더에서 너무 플라즈마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앞에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냥 우리가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지금 TPS를 D앱을 만들기에는 이더리움이 아직 TPS가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토콜 수준에서 확장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아예 신뢰 단계에서부터 확장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레이어 1 솔루션이라고 불리고요. 프로토콜 상에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오픈체인 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나중에 온체인에서 verifiable 하다면 얘도 나중에 확장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 게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솔루션에는 스테이트 채널, 페이먼트 채널, 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레이어 2 솔루션에 포함이 되고요.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메인체인에서 일어나는 메인체인은 플라즈마 사이드 체인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일어났었던 일을 한 번씩 이렇게 메인체인에 업데이트하고 이게 검증 가능한 방식을 체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스테이트를 이제 온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너럴 스테이트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어떻게 하면 제너럴 스테이트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멀버스는 제너럴 스테이트 플라즈마 앱을 만들 수 있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플라즈마 체인의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를 어떻게 베리파이 할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한 건데, 멀버스 같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을 온체인상에, 그러니까 멀클 트리를 온체인상에 구현하면은 이걸 검증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드 체인에서 그러니까 플라즈마 EVM 같은 경우는 아주 발전된 형태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루트 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롤을 배포하고 거기서 어떤 액션을 했었던 거를 사이드 체인에서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소값이 달라집니다. 주소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장되는 값들 그대로 가져왔을 때 해시 값을 똑같이 만들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사실 소일 EVM이랑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데, 저는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더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멀클 트리 자체를 스마트 컨트롤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차일드 체인에서 멀클 트리를 스마트 컨트롤하게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로 키를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인서트를 했을 때 키 1을 레드로 세팅하고 키 2를 그린, 그리고 업데이트 키 to blue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멀클 루트 해시 값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다른 체인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트 체인에서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같은 same hash value를, 루트 해시 value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솔리디티의 저자인 크리스티안이 이미 한 2년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멀클 트리를
스마트 컨트랙에 구현했을 경우에는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EVM 베이스 체인 간의 상태 변화를 verify 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저는 그 구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이거를 이제 관리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키밸류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앱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되게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리덕스가 플러스 패턴인데,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엘리먼트가 각각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뷰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 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트래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패턴이라는 거는 모든 상태를 스토어 하나에 모읍니다. 스토어 하나에 모으고 그 상태가 변경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은 액션을 디스패칭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불가능하고요. 액션을 디스패칭 했을 때 상태가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지는 리듀서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런 플러스 패턴에 익숙하고, 이게 뭐 리액트 같은 경우는 리덕스를 사용하고 뭐 뷰 같은 경우는 럭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되게 익숙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플라즈마 앱을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라즈마 앱의 상태를 키 밸류를 이제 멀클라이즈에서 관리한 스토어를 작성하고 이 멀클 스토어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리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제너럴 스택 플라즈마 앱을 만들 때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멀클라이즈 세팅하고 리듀서를 작성하는 일이면은 검증 가능한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멀클락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멀클락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차일드 체인에 배포되어 있는 멀클락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루트 체인에서 검증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먼저 똑같이 액션 디스패칭하고 액션 디스패칭 하면은 리듀서가 어떻게 키 밸류를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그 정보에 따라서 멀클 스토어가 업데이트되고 여기서 있었던 히스토리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검증에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멀클락스 패턴을 사용하면은 그냥 이제 디스패치 히스토리를 나중에 루틴에 제출했을 경우에 쉽게 베리파이를 할 수 있죠. 세 번째, 만약에 이런 그 앱의 멀클 트리가 너무 커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검증 비용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파셜 멀클 트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차일드 체인에서의 멀클 트리 상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프라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고 그때 이제 변경되는 것들은 보시면은 이 부분들입니다. A 프라임이 있어.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참조된 값들은 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저 파란색 아랫부분은 제거해도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파란색 아랫부분을 제거해버리면은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노드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이거를 루트 체인에 그냥 제출합니다. 루트 체인에 제출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죠. 제가 빠진 상태로 제출을 해도. 이런 식으로 파셜하게만 우리가 참조했었던 값들만 모아서 제출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베리파이 할 때 그 검증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현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기존의 크리스티안의 구현체에서 베이스 되어서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 구현체고요. 보이지 않지만 트릭샷 트리에서 키 1, 2, 3를 인설트하고 실제로 그걸 다른 체인에서는 시블링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시블링 데이터만 업데이트 넣어준 다음에 키 밸류 한 개만 해줘도 실제로 검증 가능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루션, 여전히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러니까 PO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OS를 사용하고, 근데 POS를 사용할 때 약간 변형된 형태의 캐스퍼 FFC를 사용하는데, 먼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일드 체인을 운영할 때, 퍼스널 체인을 운영할 때 거기 참여하는 노드들이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완전히 그 POW 컨센서스처럼 그냥 다 논스를 찾은 사람을 무작위로 프로포즈 하게 하는 것보다 블록 프로포즈 하는 사람들 수도 랜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최대한 공정한 블록 프로포즈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수도 랜덤하게 정하려면서 기본적으로 노드에 참여할 때 스테이크,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를 하고 들어와야 이제 그러니까 수도 랜덤하게 뽑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거나 이 사람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Private Exponential Proof of Work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매 블록마다 블록 프로포저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은 가장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넌스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은 훨씬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넌스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같은 해쉬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넌스를 찾아서 네트워크에 블록을 전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을 찾을 겁니다. 넌스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해쉬 파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찾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 어떤 로직이 동작하냐면 프라이어티가 높은 사람일수록 리워드가 많아요. 프라이어티가 낮은 사람일수록 리워드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시파워를 사용해서 채취를 했더라도 캐스퍼로 지금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선택할 겁니다. 검증인들이. 왜냐하면 검증을 했으면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실제로 얘가 선택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해시파워를 가지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이 균일하고 낮은 양의 해시파워를 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합의 알고리즘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방법은 먼저 노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플라스마 칭이는 D 앱을 위한 플라스마 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정은, 그러니까 플라스마 페이퍼에도 플라스마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D앱을 운영하면서 그 D앱에 POS를 붙이고 거기에 참여한 노드들이 새로 민팅된 토큰을 인센티브로 가지면서 디센트럴라이즈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바로 그거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고 스테이킹을 하면서 그 D앱의 토큰을 스테이킹하면서 노드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에폭이라고 하는데 이 에폭마다 한 번씩 루트 체인에 데이터가 서밋되는 겁니다. 스냅샷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에폭마다 서밋이 될 때마다 블록 프로포저들이 시도 랜덤하게 결정이 되고, 모두 이제 블록 프로포저는 블록마다 다른 프라이어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각자 이제 마이닝을 해서 찾고 전파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 할 때는 밸리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에폭마다 수도 랜덤하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캐스퍼 에펙트 for PPLW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해시파워를 가지는 거 인센티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루트 체인에 만약에 서밋 됐을 때 에폭마다 이거를 루트 체인에 서밋할 사람도 똑같이 수도 랜덤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서밋을 해야 되고요. 서밋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에폭 스냅샷을 에폭마다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제출된 스냅샷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참가한 노드는 그 스냅샷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에폭 스냅샷이 accuse 당하지 않았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에폭에 담겨있는 크로스 링크들이 실행돼요. 그러니까 비컨에서 크로스 링크 같은 경우는 샤드 체인 간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플라즈마에서 이 에포, 이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출금을 한다던가 이 플라즈마 안에서 일어났었던 트랜잭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게 그때 실행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크로스가 실행되고 그 새롭게 토큰이 민팅돼서 리워드를 받고 고소가 실행되면은 이제 애플 스냅샷을 서밋한 사람이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된다. 디펜더 케이스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셜 트리를 제출하고 거기에 있었던 디스패치 히스토리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하면은 스냅샷 서미터와 밸리데이터 모두 다 자기가 스테이크했던 것들을 잃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설계하냐면은 우선은 수도 랜덤하게 밸리데이터와 프로포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더블 스탠딩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다 포섭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제 스테이크 했었던 거를 잃어도 괜찮을 정도로 다 포섭을 미리 해야 되고 그 포섭하는 만큼의 비용이 있어야만 더블 스탠딩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격 비용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멀클럭스와 멀클럭스를 동작시키는 플라즈마 플랜트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